오늘 네이버가 하락이 나왔죠. 깊은 하락은 아니어도 기분이 나쁜 하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하락이 나왔어요. 연속 3일 동안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만은 않겠죠. 증시가 상승하는 가운데 네이버는 하락이 나왔다. 이러면 기분이 좋지 않죠. 보통 이렇게 우량주, 대형주들은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 같이 상승을 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주식들은 대표, 이 코스피 안에서 대표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도 하락을 한 거예요. 오늘 코스피가 2%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2%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오늘 분명히 상승을 했는데 어제 오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를 들고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 무슨 문제가 있나? 왜 네이버는 하락하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네이버의 차트를 보면요. 일단 네이버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13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10만 원대였어요. 10만 원이었던 종목이 10만 원대였던 종목이 34만 원이 됐어요. 그럼 3배가 넘은 거죠, 여러분들. 3배 이상 가격이 강해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정도의 조정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다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이 깊게 나올지 여기서 조정이 깊게 나올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정확한 조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렇게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걸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할 때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 종목이 우리나라 대표 주식 중에 한 종목이고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이 종목을 묻지마 매수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 높이 올라갔으면 이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도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종목에 가서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매매할 때는 각도 보세요. 각도. 각도가 더 세졌잖아요. 이런 각도. 그러니까 이전 파동에 비해 각도가 세진다 싶으면 매매를 금지하는 거예요. 진짜 각도가 세지기 전 이런 데서 잡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롱바디 양봉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너무 커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줄이는 타임이라는 거, 시기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매매를 하시면 나중에 이런 높은 곳에서 좀 고생을 좀 덜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부터 갑자기 깊게 눌리는 시점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럴 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네이버가 끝났냐? 뭐 저점 대비 뭐 3배 올랐고 여기서 따지면 접점 대비 몇천 프로 올랐을 텐데 그 네이버가 끝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이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 주식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주식. 그래서 네이버가 완전히 끝나려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망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조차 이런 일정 지지 라인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이 추세를 뚫고 추가적인 산을 만들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종목을 장투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위치예요. 장투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아직도 물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까지만 기다리는 거죠.
전고점까지만. 어차피 평단 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냥 계속해서 이 조정을 받고 더 갈 거다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아직 이 종목이 끝나려면 이런 데를 깨야 돼요. 여기서 뭔가 변동성이 컸었죠. 여기서. 이런 구간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 종목은 끝났다고 볼 수 없어요. 아직도 이 종목은 그냥 박스권 내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10월 14일부터 이때부터 많이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이때도 빠지긴 빠졌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지수가 크게 빠지면 같이 큰 폭을 빠지는데 네이버는 좀 버텨준 편이에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버텨준 거예요. 지금 하락할 때 각도가 완전히 이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됐다가 한번 잡아줬기 때문에 아직은 이 종목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는 잘 버텨주는지, 요 지지라인까지는 잘 버텨주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장투는 안 돼요. 이미 확산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은 확산이 걸린 종목들이에요. 확산이 걸리면 관성이 붙는데 이 관성을 따라서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근데 관성이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이렇게 고점에서 눌림 현상이 세게 발생하잖아요. 그럼 시간을 오래 끌거나 오래 끌지 못하면 일정 위치까지만 상승을 하고 쌍봉을 만들고 떨어집니다. 지금은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관성이 끊겼고 이 추세 돌파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추세를 돌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내려 꽂을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네이버가 유명한 주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네이버를 사용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인기 검색어도 맨날 확인하고 어떤 자료나 어떤 사항들을 검색할 때 다 네이버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 네이버는 여기서 바로 끝날 수는 없는 주식이다. 어찌됐든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뭐 흑자 이런 건 아니어도 그냥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어느 정도 버텨줄 만한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 금지 그리고 중장기 투자 금지 이런 각도가 나온 종목에서 이런 각도 센 각도 이런 그림이 나온 종목들은 중장기 투자로 적합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쌍봉을 치고 눌렀을 때 좀 깊게 눌렀을 때 이런 데서 모아가면 모르겠지만 이런 데 모아가도 여기까지는 바라보고 매매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데서 모아가는 건 괜찮은데 이런 데서 모아가는 거는 조금 안 됩니다. 만약 이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이 정도까지. 그러면 이런 데서는 모아가도 되죠. 하지만 이런 애매한 위치에서는 모아가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지켜줄 거 다 지켜주고 있고 최근에 증시가 하락할 때 큰 하락이 없었고 최근에 연속 3운봉 이렇게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캔들 보이세요? 요 캔들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번 잡아줬어요. 여기를. 그 다음날 양봉이 한번 떴었고 비록 이후에 음봉이 뜨고 있지만 여기서 한번 잡아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바로 이걸 이렇게 깰 것 같지는 않아요. 네이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요, 이 종목을 홀딩 하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매매를 할 때 이런 각도에 있는 종목들을 풀베팅 할 건지 아니면 몸을 사릴 건지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개념만 숙지하셔도 공부가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